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4단원 비와 비율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79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먼저 79쪽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페인트와 빨간색 페인트를 섞어서 보라색을 만들어 보자. 자,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보라색이 나온대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어서 보라색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섞어도 보라색이 나오고 이렇게 섞어도 보라색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는 빨간색보다 파란색을 더 많이 썼죠? 아, 여기도 보면 파란색을 더 많이 썼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든 보라색과 이렇게 만든 보라색이 같은 보라색이 나오느냐, 다른 보라색이 나오느냐, 그것과 관련된 내용, 비와 비율 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이 빨간 옷을 입은 여자아이는 내가 만든 보라색이 더 예쁜 것 같아 라고 말하는데, 노란색 옷을 입은 여자는 난 똑같아 보이는데, 둘이 같이 만든 보라색이 똑같은 보라색처럼 보인대요. 과연 이렇게 섞어서 보라색을 만들었을 때 하고 이렇게 섞어서 보라색을 만들었을 때 하고 같은 보라색이 나오는지 혹은 다른 보라색이 나오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 이번 단원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80쪽, 81쪽으로 가봅시다. 80쪽에 먼저 보면 재윤이네 마을의 재래시장은 먹을거리, 구경거리가 많아서 항상 손님이 북적여요. 재래시장인가 봐요. 오늘 재윤이는 친구들과 함께 재래시장을 구경하고 모둠을 나누어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체험도 해보기로 했어요. 음식과 음료를 판매한대요. 레몬 음료를 만들려면 레몬즙과 탄산수를 어떻게 섞어야 할까? 재윤이와 친구들은 재래시장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까요? 자, 여기 레몬 음료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레몬 음료를 만들 때 레몬즙과 탄산수를 섞는다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만들 때 레몬즙과 탄산수 어떤 것을 더 많이 해야 하는지, 또 더 많이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이 해야 하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 이번 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비와 비율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80쪽, 81쪽에 있는 그림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먼저 김밥집이 있고요. 여기 과일 가게도 있네요.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게가 있나 봐요. 김밥집에서는 김밥, 잔치국수, 치즈김밥, 참치김밥 등의 메뉴를 판매를 합니다. 이게 잔치국수고 이게 김밥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냥 김밥, 또 이게 참치김밥처럼 보입니다. 자, 김밥 가게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과일 가게가 있었어요. 과일 가게에 과일들을 간단하게 보면 오렌지, 사과, 이거는 아보카도, 이렇게 아보카도는 아닌 것 같고 어떤 과일이 또 있고요. 여기는 키위 있는 것 같고 여기에는 복숭아,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면 과일을 사가는 사람도 보이고요. 야채를 사가시는 분도 있네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과일에 이어서 과일 가게에 뭐 바나나, 그리고 이건 사과 혹은 글쎄요, 메론, 아무튼 그런 과일들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는 빵집도 있고요. 채소 가게도 있어요. 채소 가게에 파와 무, 배추, 당근, 이건 비트 아니면 적양파, 그런 채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재윤이와 그 모둠의 친구들인 것 같아요. 지금 레몬 음료를 팔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떡을 같이 팔기도 하네요. 떡을 보니까 팥떡, 그리고 무지개떡, 꿀떡, 인절미를 파는 것 같아요. 팥떡이 여기 있고 무지개떡이 여기 있고 꿀떡, 인절미, 이것을 지금 재윤이 모둠 친구들이 팔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레몬 음료를 만들고 있네요. 자, 레몬 음료를 만들 때 레몬즙과 탄산수를 어떻게 섞는지, 그것과 관련된 이번 단원의 제목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 이전에 여러분이 관련된 내용 뭘 배웠냐면 두 양 사이의 관계, 그리고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것, 또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하는 것, 이것이 전에 배웠던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두 수를 비교하고 비가 무엇인지 이해할 거고요. 또 비율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볼 겁니다.
또한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수학 익힘책 51쪽 내용을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이번 단원을 배우기 전에 이미 배웠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수학 익힘 51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는 지금 수학 익힘책 5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몇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 풀어보셨나요?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네모안에 알맞은 분수 또는 소수를 써 넣으세요. 이건 3학년 1학기 때 공부한 내용입니다. 분수를 소수로, 소수는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10분의 1, 0.1, 그리고 0.3 같은 경우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3으로 쓸 수 있죠. 10분의 6을 분수로 나타내면 0.6으로 쓸 수 있습니다. 0.9는 10분의 9로 나타낼 수 있죠. 2번, 병아리 수와 병아리 다리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대응관계, 병아리의 수와 병아리 다리의 수예요. 두 수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것. 이건 5학년 1학기 때 공부했습니다. 보면 병아리가 한 마리일 때 병아리 다리의 수는 2개, 병아리가 2마리일 때 병아리 다리의 수는 4개가 되겠죠. 병아리가 3마리라면 다리 6개, 병아리가 4마리라면 병아리 다리는 8개, 병아리가 5마리라면 병아리 다리는 10개가 되겠죠. 자, 이걸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식 만드는 것까지 5학년 때 공부했습니다. 병아리 수를 네모, 병아리 다리 수를 세모라고 할 때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병아리의 수, 이걸 세모라고 하고요. 병아리 다리의 수를, 병아리 수를 네모라고 하고 병아리 다리의 수를 세모라고 한대요. 자,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될 때 수를 어떻게 해주는 걸까요? 1일 때 2, 2일 때 4, 3일 때 6, 4일 때 8, 5일 때 10. 자, 병아리의 수에다가 2를 곱하면 병아리 다리의 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병아리가 10마리예요. 그러면 병아리 다리는 20개가 되겠죠. 어떻게 구했나요? 10마리에다가 2를 곱해준 것이죠. 따라서 병아리의 수 네모에다가 2를 곱하면 병아리 다리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병아리 다리의 수를 병아리 다리의 수를 보면 병아리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병아리 다리의 수가 2개면 병아리는 1마리, 병아리 다리의 수가 4개면 병아리는 2마리, 병아리 다리의 수가 6개면 병아리는 3마리. 어떻게 구했나요? 병아리 다리의 수에서 2로 나누어 주면 병아리의 마리수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자, 병아리 다리의 수 나누기 2를 하면 병아리 수가 나온다. 이렇게 나눗셈으로도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5분의 1과 0.6. 자,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 분수를 소수로 바꾸든지 소수를 분수로 바꾸든지 해서 우리가 크기를 비교해주면 됩니다. 0.6, 5분의 1 있어요. 5분의 1에서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10분의 2가 되죠. 10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0.2입니다. 0.2, 0.6, 0.6이 더 큽니다. 0.7과 4분의 3인데요. 0.7을 이번에는 분수로 바꿔볼게요. 0.7을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7, 4분의 3. 분모가 다른 분수의 크기 비교. 5학년 때 역시 배웠던 통분을 해주면 되죠. 10과 4를 가지고 공통분모를 20으로 통분을 해주면 20분의 14, 20분의 15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분의 15가 더 크죠. 따라서 4분의 3이 0.7보다 더 크다 할 수 있고요. 마지막 0.8과 20분의 16입니다. 0.8 이것을 분수로 바꿔볼까요? 10분의 8입니다. 이건 20분의 16이에요. 이것을 10분의 8을 2로 약분할 수 있어요. 그럼 5분의 4가 되고요. 20분의 16도 4로 약분을 하면 5분의 4가 됩니다. 그럼 결국 왼쪽도 5분의 4, 오른쪽도 5분의 4 같은 값이니까 등호를 써 넣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설명한 통분 혹은 분모가 다른 분수의 크기 비교, 약분 등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이번 단원 비와 비율을 공부하기 전에 꼭 복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